이제 말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네. 내가 6시에 일어나면서 4시 반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4시 반에 먼저 일어나고요. 장로님이 요즘에 4시 반에 네, 일어납니다. 기상을 하십니까? 네. 네. 또 이제 내가 넥타이를 메고 셰비로 양복을 쓰고 위복기지를 입고 다니면서 너 이렇게 간단한 복장으로 해라 하면 할 리가 있겠으며 내가 이때 넥타이를 메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가죽구두를 신으면서 가죽구두 고무신 신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때 가죽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커피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담배를 피워본 일이 없습니다. 술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 껌을 집에다 놓고 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솔직히 얘기한다고 시술 허대로 비누를 10번 이상 쓰지 않습니다. 네. 또 치약을 뽑도 2mm 이상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4시간 무엇을 하니 글씨 쓰든지 땅을 파든지 무슨 4시간 활동을 하고 밥을 먹도 했거든요. 내가 그러고 하니까 그 자손들이 그대로 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먼저 하는 아버지고 또 하라고 하는 선생이 아니고 하는 선생이 됐거든요. 이태입은 1909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평생 흙을 사랑하고 흙과 싸우고 흙으로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1933년 고향인 경기도 양주에서 봉산 이상촌 건설을 시작으로 평생을 농촌 잘살기 운동과 농민 보고마 운동에 온몸을 바치신 한국민의 보배이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 지도자이시며 농촌운동의 선구자셨습니다. 1988년 8월 1일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지만 60여 년 동안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신 언행일치의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말씀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충실히 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늘 좋으시고 합니다. 그 아주 간단한 질인데 아들이 효를 잘 때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근혜의 말씀을 하면 아버지 내가 어디 관광을 좀 가야 될 텐데 제주도를 좀 가야 될 텐데 일본을 좀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효 부지런히 하고 아버지만 꼭 드는 아들이 요청할 때는 아이 그건 뭘 물어봐 그 일본 좀 갔다 와 내가 대신 지보를 잘 지킬 테니 이렇게 말이 나와도 그것이 위대한 아들이라 그만 위대하다는 걸 지금 아무렇게 쓰지 말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불효한 아들이 나 제주도장 갔다 올 텐데요. 뭐라 갔다 와 바쁜데 빌어먹을 녀석 같았냐고 쏘질이구나 쏘질러 이러고 도끼를 뜨고 아들 보거든 그 참 아주 요 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로 보통 바로 하는 데서 자기의 위치를 보장하니까 어떤 위대한 아들이냐 위대한 말을 어디다가 쓰겠느냐 자기의 입장을 바로 깨달아서 자기의 할 의무와 사명을 바로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대통령만 위대한가? 아니야. 또 유엔 사무총장만 위대한가? 아니야. 위대하다는 건 자기 입장 그 선 자리에서 자기 위치와 자기 할 사명을 잘 진행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또 아버지의 위대한 아버지가 어떤 위대한 아버지냐? 아버지 노릇 잘해야 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표범을 보여주는 아들, 아들들에게 눈을 끼치지 않는 아들, 아들들에게 행동으로서 아버지 노릇을 어여시 하는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술이나 먹고 개걸개걸하고 돌아다니다가 땀을 절절 흘리고 일을 한다더니 회사에 갖다 늦들어온 아들들에게다가 전문에 들어와가지고 나이 유세나 하고 아버지 유세나 하고 그 봉급 다 어쩌니 가져나 요새 목이 컬컬하다 이런 소리나 제주하고 25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 그 아들의 마음에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야. 아주 소절하고 적은 아버지야. 그 아버지에게 구두를 닦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양복을 해다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소고기를 사다 드릴 마음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위대한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겠고 위대한 아들 노릇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선입장에 올라가서 위대한 국민이 어떤 위대한 국민이냐. 네. 농사를 지는 사람이 말이에요. 네. 뭐 고급 공무원이야 되는 거 장관이야 되는 게 위대한 국민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이건 아주 모순 중에 모순이야. 자,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면서도 말이에요. 내가 소득을 조금 더 올려서 벼 10가마 하던 걸 금년에는 15가마를 해서 우리 가정의 식량도 해결하고 우리 국가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모를 심을 적에 땀 흘리면 심고 그 논을 챙길 갈 적에 자, 소득을 많이 올려서 국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애를 쓰는 그 농민이 위대한 농민이었다. 네. 농림장관은 위대한 게 아니야. 그 농민이 더 위대한 농민이야. 그 위대한 농림장관이 어떤 농림장관이냐. 자, 내가 이 삼천 이 강토를 움직이는 전 농촌을 대상한 내가 농림부 장관이니 나는 밥을 굶더라도 국민이 밥을 잘 먹어야 되겠다. 나는 추운 데서 잠을 못 자더라도 온 국민이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그 장관이 위대한 장관이지. 좋은 세단차나 타고 두루두루 땡기면서 버쩍버쩍 하는 거 그게 위대한가? 아니야. 그건 소절한 거 보잘것없는 장관이야. 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철칙이옵시다. 그럼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네. 가장 난몽 부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도 12번씩 나도 남의 천을 얻어다 내 아내를 삼았는데 안 되겠다. 또 저녁에 늦게 술집에서 술집 섹시하고 떠들면 나는 남편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찻집에서 차마담하고 찬소리 넋들이 하다가 늦게 가는 건 안 되겠다. 일찍 들어가서 자 바깥에서 뭐에 사 먹을 게 있어도 사 먹지 않고 예를 들어만 수박을 한 통 사들고 간다든지 무슨 먹을 걸 좀 사가지고 와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내가 더디 들어와서 기다렸지 하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자 수박을 쪼개서 저 우리 같이 먹지 할 땐 아내가 참 그건 고마워하고요. 그 위대한 남편을 사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쭉쭉 쪼개서 씨를 다 발려서 새빨간 거는 남편에게 다 잡수셔 하고 자기는 허연 쪽을 맡아가지고 먹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위대한 남편 노릇 할 줄 모르는 남자는 늦게 와서 개걸개걸하고 말이야. 응? 늦게 들으니까 염치는 없으면서도 말이야. 문에 와서 11시쯤 돼서 문 열어. 벌써 다? 이러고 호통호통 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그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이들이 그 아직 시집을 안 가는지 가는지 모르면 무서워 안 합니다. 절대 무서워 안 합니다. 아휴, 교통사고도 안 났나 보다, 저 자식이. 그 뻔하지 않습니까? 응? 또 제 꼴에 저 문간에 소리 지르네. 우리가 꽁갈하는구나. 이러면 잠 나갈 것도 한 5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쓰리빨 찍찍 끌고 나가가지고 문을 그저 덜컹 열면서 왜 더 있다 보지? 이렇게 막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 그 아내를 꼼짝달싹 못하게 누른 비결이 뭐냐? 잘 들어요. 가르쳐줄까? 일찌감치 늦게 있지 말고 10시 전에 몰라 여자하고 같이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너는 문간에 와서 아유 늦어서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줘. 그러면 네 하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마워. 응? 그러나가지고 문을 곱게 열면서 아유 일찍 들어오시오 이러면서 손에다 그걸 받으면서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등을 밀고 이리고 들어온대. 그 위대한 남편애가 그거야. 응? 그걸 모르고 남편으로서 하자니까 쫑알쫑알하고 나중에 바가지를 긋고 그러지.
위대한 아내 노릇하는 방법 가르쳐 주게. 이건 지식과는 거리가 관계가 없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강의 한 번만 파면 문제는 다 해결돼.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입장에 있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대로. 네. 위대한 아내 노릇을 좀 해야지. 술을 먹고 와서 문간에 와서 개걸개 하면서 12시쯤 돼서 문 열어. 남자 버릇이 또 고약하거든. 술 먹는 사람. 미안한 거다 미안한 소리 하냐거든. 여자 없이 보고 공가를 협박하느라고 벌써다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이래 호통호통 치는 남자가 있단 말이야. 남자의 버릇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중에도 혹 그럴 뿐이 없어야 되겠는데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위대한 아내로서 홀랑 방법이 뭔가니 거기서 쭝얼쭝얼하고 뭐 교통사고를 나시 묻자고 저런 뻔뻔시하고 이래고 중얼거리지 말고 네 나가겠습니다 이래고 이제 빨리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뛰어나가서 문을 곱게 열면서 술대가 물큰 나잖아. 응? 위대한 여자 노털 줄 모르는 사람은 가서 뭐라 그래가니 술대가나 아이쿠 어렵구나. 술 먹는 건 어렵다고 그래도 또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해봐서 어렵군. 왜 더 있다 오지? 새로 안 세우지? 이래고 쫄래쫄래 들어가요. 문도 안 닫고. 그건 아주 위대한 여자가 아니야. 아주 미련 바보 천치 못난 소절한 남의 식모나 헐 그런 여자란 말이야. 남자가 술을 먹고 그러고 왔을수록 화가 나지 않도록 잘해서 아유 뱅글뱅글 웃으면서 말이야 미소를 띠면서 말이야 응? 또 그렇게 늦게 들어온 줄 알면 화장을 좀 하는 게 좋아 아주 보통 때보다 어디 갈 때 화장 안 해도 괜찮아. 향내도 좀 바르고 그 7,000원짜리가 향내가 좋아. 그대로 가지고 자 이렇게 바르고 이래고 머리에서 곱게 빗고 나가가지고 늦게 올수록 안도감을 줘야 되거든. 그거야. 그 여자 입장을 하려고 말이야. 응? 그리고 다리를 치주물르고 내리 주물르고 왼다리 보통 주물러야 돼. 꼭대까지 넓적다리가 주물르고 또 15분 주물르고 바른 다리 15분 모두 30분만 주물르면 잠을 그 고단하게 자거든. 그럼 3살 먹은 젖 떨어진 언내거지 취급을 해. 이불을 걷어차면 꽉꽉 눌러주고 이러면 이 남자가 새벽 3시 반 내지 4시가 되면 이제 목이 컬컬하고 이제 술이 딱 깨면 눈이 보니까 낑낑하면서 술 냄새가 코에서 나는 듯하고 가면 벌써 밝았나 보다 이래거든. 아유 다 밝았어요. 잠깐만 계셔. 10분 동안 하면 계셔. 개곤 나가서 고기 20원만 사다 뒀다가 약주술 한 2잔만 사다 뒀다가 나박김치를 좀 잘 해뒀다가 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냉수 한 컵을 또 가지고 와서 이 양추지 하도록 이렇게 냉을 가지고 와 머리맡에다 놓고는 일어나시오 일어나 귀신 옆에 떡 가다 놓은 거 마찬가지로 좀 잘 일어나갔나? 술 내가 콜쿡지고 그래 되다. 그렇다는데 목이 컬컬해 술을 취했던 깬 사람 술을 먹어야 되는 법이란 말이야. 나는 술을 평생 안 먹지만 이 술을 먹는 사람의 진리 내가 다 안 사람이야 그대로. 그리고는 무쓰고는 얼굴 살만 싹 닦아주고 양추지를 한번 시키고 이래고 그 나박김치든지 뭐 배추김치 동태찌개든지 먼저 안주부터 위에다 젓갈로 집어넣어주라고 말이야. 그거를 먹고는 나중에 술을 딸고서 입에다 대주라고 말이야. 양심이 70%만 살아있는 사람이면 술을 다 못 먹어요. 술을 반쯤 마시다 한숨을 쉬고 술잔을 탁 놓고 나도 사람이다. 나 이제 술 끊겠다. 찍소리 짝소리 없이 남자를 꼼짝 못하고 누르는 방법은 그거야. 그거란 말이야. 이걸 못해. 이 맹추 여자들이. 이 교육 다 받아야 돼. 응?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인가? 부부간에 평화가 있어야 돼. 남북 통일되길 다 원한다고 하지만 남북 통일되기 전에 부부 통일부터 해야 돼. 또 남북 통일되기 전에 사장과 사원의 통일이 먼저 돼야 돼. 남북 통일되기 전에 우리 대통령과 국민의 통일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이거 변할 수 없는 철칙이야 그대로. 그게 그렇게만 간다는데 그래고요. 나 이제 술 끊겠어. 끊으라 소리 하지 않아도 술 끊게 된다. 그렇게 4번만 해보라고 말이야.
그거를 못해. 그거를, 응? 대학이 뭐 대학이야. 인간 형성, 인격 완성을 가르치는 게 대학인데, 네. 그걸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학문이 많고 맨 이건수 기관이 뭐 떠들고 주저가 없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괜히 겉돌고 있다고 말이야. 네. 요새 새마을운동에 떠들지 그게 새마을운동이야. 술 먹은 남편의 다리 주물러주는 게 새마을운동이야. 뭔지도 모르고 새마을운동에 내가 원로 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새마을운동 창시자라고 말이야. 전 국민이 이건 모를 리가 없어. 내가 50년 전부터 이걸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부터 이런 걸지 모르고 이걸 할 줄 모르지 대학을 졸업한 맹추 여자들이 말이야. 응? 벌써 화부터 내지. 벌써 9시만 돼서 안 들어도 어딜 또 돌아다니나 이래가지고 테레비를 들여다보다 홀짝홀짝 울다가 머리를 팍팍 긋고 응? 시집 잘못왔어? 이러고 이 상을 찡그렸다 폈다 옷을 벗었다 걸었다 하다가 야저 11시쯤 되면 화가 머리 끄거씩 나가지고 얼굴이 샤파래고 이러고 쫑긋쫑긋 하다가 12시쯤 돼서 문을 하면 저런 녀석 같으니라고 듣지 못하고 욕을 한바탕 하다가 그냥 나가가지고는 문을 발칵 열으면서 터이다오지? 이런 그 남자가 수그러질 줄 아나? 왜? 인재험 어때? 그러고 막 나온단 말이야 저희들이. 날마다 먹을 게 어딨어? 또 그런다. 너 시집올 때 내 술값 가져와니? 나가 롯데 회사에서 벌어서 먹었다. 이래 그래야 돼 이거는. 뭐 먹었다. 사실이지. 너 시집올 때 가져가니? 시집올 때 가져오진 않았지만 자식 새끼 낳는 걸 어떻게 길 파냐? 대학은 어떻게 시켜? 자식은 네가 낳지 내가 낳니? 또 그러거든. 말은 옳단 말이야. 이 여자가 저런 무식해. 저거 대학을 졸업하고 저거 아이고 저 무식해. 과부가 언제 낳는 거 봤어? 수녀가 낳는 거 봤어? 당신 때문에 언제 낳지 왜 그래? 그러면 그 말이 맥히거든. 그럼 남자가 말할 말이 없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 어서 말한 걸 꾀진 입으로 잘해. 너희 아버지가 변호사냐 이년아. 또 이러고 대운단 말이야. 응? 그대 막 나온 판이야. 그럼 여자 입장에 지지 않거든. 똑같은 대학을 다 앉습니다. 변호사하면 말 하나? 가족의 무자리에 떨어졌나? 아이고 지기 참 이 가지고 말도 못해. 이러고 퐁당퐁당 하면 그때간 남자의 기분의 문건이 거기 무에 생기는 거니 감정이라는 게 폭발합니다. 얘네 입 닥쳐. 말을 못 당하거든. 입 닥쳐. 이러고는 살살한테 술 먹는 사람이 콱 조지지 않습니다. 약한 여자라 그땐 여기를 쿡 쳐 이렇게. 입 닥쳐 이러고. 그때라도 손을 싹싹 위대한 여자가 되려면 말이야. 아유 농담한 걸 뭘 가지고 그랬어. 에이 왜 이래. 이래고 핑글핑글 웃으면서 그러면 말이야. 나 화낼 뻔했다. 이래고 그냥 그만 가라앉는데 툭 치면 말이야. 사람 무시 보지 마. 무시하는 말이 참 세상에 그 보통 학교 다니는 사람들어서 무시 보지 마. 무시라는 게 없이 얘기지 말란 말인데 거기다 또 고프는 무시 보지 마. 또 이래 무시 보지 마. 아이고 쳐라 쳐. 치라는 내 아침 또 비용신이 되거든. 그냥 2번, 3번 여기 죄진다고 말이야. 그러면 자기 친정을 떠대는 여자가 있어요. 너 재미없다. 여기다가 막 죄질렀지. 우리 외삼촌이 뭘 한 줄 아니? 중앙청에 보이라 불 때는 기술자야. 별걸 다 떠대. 여기 권투 몇 번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 갈라진 거는 70평생을 살더니 50평생 살더니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 틈이 가면 땅이 갈라진 거는 비가 오면 합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지면 그건 합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긴 살면서 언내 나면서도 그건 언제든지 저건 저렇다 하는 것이 가슴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위대한 인격을 갖춘 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남자가 어떤 게 위대한 남자냐? 네. 밥을 먹다가 도를 깨면도 행복한 가정이었던 가정이야. 죽을 잘 들어요. 고기에 불고기에 무슨 커피나 들이 마시고 좋은 옷이나 입고 오면 행복한 줄 아냐?
좋은 집 속에서 좋은 음식 먹는 속에서 가정이 불행할 때에는 그거는 거리내지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조그만 대한민국을 알라고 말이야. 가정이 아주 조그만 보금자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걸 먼저 꾸며야 그것이 우리나라가 1000만 호입니다. 1000만 분이 일이 행복할 땐 국가가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 5천만 분이 자기 하나라고 말이야. 5천만 분 일이 인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꼼짝없이 남편 꼼짝없이 누르는 방법 가르쳐줬죠. 이번에 또 남자 차례야. 이 사람들 꼼짝 못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짝소리 못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 밥을 먹다가 돌을 혹 깨밀거든. 그럼 이가 시큰하고 딱 하고 돌이 깨밀어집니다. 그럼 밥맛 없는 건 돌 깨미는 거야. 근데 위대한 남자 노릇하는 게 뭐냐? 슬며시 돌을 꺼내면, 아유, 돌 깨미셨군요. 아유, 괜찮아. 밥하다 돌 두 개도 있어야지. 또 두 번째 돌을 또 딱 깨밀면 말이야. 아유, 어떡해. 아유, 뭐 그래. 내가 밥을 하면 더 할 것 같은데, 그 바쁜데 밥보다 돌 두 개 있어야지. 세 번째도 돌을 딱 깨밀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남편이더라고 말이야. 딱 깨면 여자가 벌벌 뜨고 밥을 못 먹습니다. 아유, 괜찮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루 세 끼씩 아직 50년, 60년 앞으로 길게 살아나갈 텐데 그렇게 일이 그걸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간물이나 떠와 말아서 건져 먹게. 그리고 그 밥을 다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다 먹고 손 쓰고는 입을 싹 씻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앉으라 앉고 서람 서고 가라 가고 오라 모고 꼼짝을 못해야죠. 아주 여자가 납작갱이 같아 조그매집니다. 이거를 잘못해서 이 어리석고 못난 남자들은 돌 한 번만 깨면 어휴 이 부러졌다. 이거사 조리가 없어? 이남밖에 없어? 왜 돌을 더 두지? 이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관을 지냈더니 이따오 버러쟁이 가진 남자는 아주 무식한 남자야. 대학 말고 뭐를 1000만 가지의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아주 무식한 인간이야. 잃어버렸다. 그런 여자들이 무서워 안 합니다. 절대 골 아세요. 내가 골고루 인간이라고 하는 걸 골고루 내가 파헤치고 그럼 69세란 말이야.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여자가 이 사람들이 겉에 듣도록 말하면 얻어맞을까 봐서 속으로 저 따위 얘기 남편이라고 올려놓고 아유 참 팔자가 사나니까 참 저런 남의 입장 저거 생각 못하네. 지가 밥을 해봐 뭐 듣지 못하게 하거든. 쫑글쫑글 하거든. 그놈의 이빨이 와리바시로 해봐갔나지 이게 뭐 부러져. 그런 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야. 개호당 가면 숟갈 덜어놓고 애 기분 나빠 이래고 뭐 턱 나가고 밥 안 먹어 이래고 나갑니다. 그러면 벌벌 떠오르는 거 아니야? 혼자 퐁당퐁당 하면 옳자 밥을 먹고 나가 내 밥거든 내가 먹어주겠다. 이래 두 그릇 포개 먹는 게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알라 그 말이야. 가장 귀여운 것은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서 자기의 몫에 태인 그 일을 충실히 해주라. 자, 이 사회 구성 요소가 꼭 우리 사람의 몸뚱이와 같습니다. 이걸 몰라 전 세계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그 중에도 우리 국가는 5천 역사를 가진 국가가 이걸 몰라. 공연히 아버지면 아버지 자세를 하고 내가 하고 아들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들에게 대한 추nom한 교훈을 하면서 아버지의 위대한 품위를 갖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들이 훅하면 아버지를 그저 보통 이웃집 영감나무에 탑니다. 시대 차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젊은 시대는 다릅니다. 또 이러고 땀을 흘리면서
굶어가면서 대학을 시켜놓으면 아들한테 꼭 공격받아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대학 하는 아들이 아버지는 국민학교 보면 못했는데 아들 대학을 시켜놨거든. 후컴 주의 아버지, 참, 아버지 무식해서, 어휴, 참 딱해. 이래니 아들 길러가지고 아들에게 공격받을 놈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대를 졸업한 딸이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방학 때 와가지고 저 강릉서 다니는데, 얘야, 방학 때 왔으니 그 연탄불 좀 갈아 넣어라. 내가 혼자 힘이 든다 그러니까, 아휴, 엄마도 무식해. 왜? 왜 무식해? 그래도 엄마야. 아, 이화대에 가서 연탄불 하나 가르친 줄 알아? 아이고, 딱해. 자, 말은 맞는 말이지. 네. 이화대에 가서 연탄불 가는 걸 안 가르쳤거든. 그러나 그 딸이 어머니더러 무식하다고 했으니 그 딸 때문에 그 어머니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처음 수의 보는 사람이나 그 회사의 사장이나 일 맡은 분야만 다르고 자기의 하는 일만 다를 것 뿐이지 위치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몰라. 한 3년 전에 어느 아주 국회의원 가운데도 중요한 거기서 문과위원장을 하는데 우리 집이 잠살 타고 나왔어요. 그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수박을 왔는데 수박을 큰 걸 하나 쪼개서 그 이제 운전기사 줄 것하고 또 나 먹을 것하고 그 이제 국회의원 줄 것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자, 저 운전수 저 부르라고 그 우리 사무실 직원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질석을 해요. 운전수 부르면 이런 망한 녀석이 있나 보다. 여보시오, 당신의 하는 일만 다를 것 뿐이야.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그거는 지가 높어. 또 여기 무슨 얘기할 게 있으면 그 얘기는 간섭시킬 거 없어. 그러나 수박 먹는 데까지 국회의원이 따로 있어? 이번 마찬가지야. 당신이 운전을 해가지고 다닌다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핸들 한번 잘못 들으면 징크가 내려박혀 죽어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래 그 사람 우회해야 될 것 아니야? 수박 먹는데 무슨 비밀 있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슨 분과위원장하고 떠들어. 얼굴이 폴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수박 접시를 한쪽을 찍어서 국회의원 주고 들고 나가서 운전대 이리고 겨울만한 병아리가 지레 꾸불고 앉았단 말이야. 이거 먹게. 들어와. 이거 먹어. 그러니까 우연히 계십니다. 호래보다는 더 무서워. 역사 먹겠습니다. 그걸 주었더니 그 운전대 앞에서 이러고 먹고 있어. 이분은 너 이름 자격 없다 이놈아. 먹는 데는 같이 먹는 거 원칙이야.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요. 네. 나는 그런 걸 내가 살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네. 자, 저때는, 부산 한 4,5천 명씩 모여가지고 강연회가 사흘 찍었는데, 그 운전기사 데려와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럼 이런 분야만 다뤄. 나는 강사뿐이요. 4,5천 명 놓고 강연할 것 뿐이지. 이 사람은 날 태가지고 천리를 갔으니 6시간씩 갔으니 그 사람이 당도 뭐 그거 하잖아. 그게 먹는데 같이 한 사람 먹고 하니까 거기 모두 그 대접하는 사람들인데 그 관광 호텔에서 쉬는데 말이야 똑같이 한 먹을 사자고 말이야.
그 사람들 변으로 한다고 말이야. 아니야. 이게 가장 옳은 원리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이야. 그래요. 네. 이걸 우리 온 국민이 알면 국가의 총화가 재빨리 됩니다. 총화라고 해서 벽화나 붙이고 다만 발표되는 건 아니거든. 모든 것을 바로 똑똑히 알아서 올바른 자세를 거쳐나갈 줄 아는 가장 귀중한 매개체가 이것이라고만.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네, 이것이 이웃 사회에서부터, 온 국가 사회에서부터 각 직장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한 내가 26회를 한 사람인데, 네, 40일 동안에 그거 붙였습니다. 쫙 놀래요. 이런 문명했다고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식해. 이 원리는 표현할 수 없는 원리다. 응? 원리야. 있는 사람은 너무 자본주의시라고 돈 가지고 자랑하고 화주택을 씻고 사니까 또 가난한 사람은 방이 없어 셋방살이 하니까 잘 사는 사람은 미월게 사실 아니야? 아니야. 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쇠로 집을 좀 빌려줘. 그리고 없는 사람 남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자기 조상보다도 우할 줄 알아, 섬길 줄 알아.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진영은 쉬지 않고 피를 흘리고 지금도 싸움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가졌으니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관계로 말만 노사 문제가 일어나지. 노사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노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대로 가정의 행복을 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세계 평화는 이 방법밖에 없어. 네. 나는 그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들으시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학문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세계적 문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다 들은 얘기가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대학을 해서 똑같이 각 나라 다녀서 국회의원 서로 번차를 해봐서 대통령 번차를 해봐서 무엇 별게 아니거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가장 자기가 실천과 체험으로서의 많은 사람의 앞날의 장래를 밝혀줄 수 있고 앞날의 장래를 행복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점을 가르쳐주는 것. 네. 내 손을 거쳐서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이 1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3,800만 우리 국민에게 비하면 이것은 바다에 모래 하나 던지는 것 같아. 그러나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조금씩 달라진 것만 사실이다. 그래서 또 오고 형이 왔다가 동생 보내고 꼭대기 사람 왔다가 밑에 사람 보내고 밑에 사람 왔다가 꼭대기 사람 보내고 전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이면 다 없습니까? 아니요. 요새는 말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건 보자는 시대야. 네. 어떤 강사가 어떻게 운전을 통하면서 강의를 잘했던지 강의를 대학교에 가서 떡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강의 딱 끝나면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그건 어디서나 듣는 건데 참 선생님 구변이 좋으시군요.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실천에 옮겼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나도 그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쓰는 도중이야. 나도 애를 쓰는 도중이야. 우리들도 실천에 다 옮기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내려왔거든. 그것입니다. 인전은 보자는 시대야. 네. 암만 말로 떠들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보자는 시대야.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실천에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아버지로서 뭐를 하느냐? 아들들에게 뚜렷한 아버지의 인격을 그대로 내가 지니고 산 사람인 것이다. 4시 반에 내가 먼저 일어나니 아들들이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통일을 봤으니 대한민국의 함정 못해
자꾸만 담을 것 같은 거지만 가정 통일을 받다고.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노동꾼이 있다니 깡패가 있다더니 장사꾼이 있다더니 다른 직장을 나간다고 하면 네, 여러분 여기 오게 돼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니 나는 가정은 분명히 영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이거 차차차차 밖에 소문난 것이 17만 명의 교육생을 내고 보니 그것이 그냥 바닷물 퍼져나가듯 해서 말이야. 네. 여러분 아마 기령관에 보셨겠지만 그 기령관에 보셨죠? 네. 그 기령관에 그 수혜를 제 머릿속에 409번을 받았습니다. 네.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세 가지 409번을 받아서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일이야. 다른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외국서에서 읽고 외국어거든요. 나는 사회적 지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주 불악의 반장 하나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나도 배울 거 배운 사람인데. 네. 그러니 내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지위가 있겠습니까? 네. 불악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아주 가장 참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러나 사회가 인정하게 된 것은 내가 말로 하자고 4,300여 회를 강연을 했으니 네. 많이 모였던 1만 800명 논산훈련소에 가서 연병장에다가 네. 거기 군인들 모아놓고는 1만 800명이 모였는데도 네. 저 어떤 그 수송부대에 가서 부산에 가서 꼭 4,00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 2시간 동안 그냥 듣고 앉았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말하는 것보다는 실천을 해야겠다고 노력한 것이 나의 입장이 밝혀진 것이야. 이것이 국제적으로 자꾸 성능이 나니까, 네. 성능이 나니까, 국내에서 뭐 통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생각인 이상은 이거 잘 듣지 마시라고 말이야. 여러분 여기 오시게 된 동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영천문화상도 1호상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 참, 관력이 많으신 분들, 네. 금년에 10년 후에 유진호 박사님, 네. 고대 총장을 지내신 유진호 박사님이 금년에 받으셨으니 인천문화상을, 네. 연세를 본다면 나의 몇째 꼭대기 형님 뻘인데, 또, 박락중 박사도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이를 보면 저 김 박사는 동생 중에 몇째 동생인데 말이야. 그래, 저 나이를 보면 내가 금년에 69세거든요. 네. 그런데 95세 된 분들, 90세 된 분 몇째 동생이거든. 그러나 이 상을 받는 데는 선배 중에 선배라고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농담들 하시거든. 그게 왜 그러냐?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니야.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내가 왜 날 모르겠습니까? 키가 이렇게 좀 훌쩍 컸으면 얼마나 좋아. 키도 156cm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응? 목 중량이 좀 나가신 건데 몸 중량도 지금 54kg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반장도 못 해봤어요. 배신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응? 나하고 같이 공부한 장관이라는 사람이 몇인데 내가 고등학교 때 지도생 내무장관을 지내서 세상 딴 사람이었는데 그럼 뭘 하느냐? 아니야.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거기에 철학을 다하고 마지막 그걸 하나 깨달아서 내 가정에서 보통 국가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밟아 나오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차차차차 퍼지니까 자, 국제적으로 퍼진 것이 문학사회상 꽃이 또 이제 그것이 더 퍼지니까는 저 양반에게 학위를 드려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셰비어대학에서 네. 셰비어대학은 캐토릭에서 세워할 텐데 세계적 제일 유명한 대학이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강대학이 셰비어대학에 분교입니다. 카나다에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부 그 분교가 다 유명합니다. 네. 거기에서 45주년 개교 기념식에 나 하나 인문학 박사 학위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초청을 해서 4,5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거적적인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 나로선 농사 짓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급에서 고무실치 우다니는 사람에게 왜 그 학위를 주겠습니까? 네. 나는 나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나의 인격을 그대로 그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잡혀졌어. 아마 여러분이 또 말씀드리셨는지 모르지만 네, 지나간 9월 달에는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이에요.
전 세계를 포함해서 40억 5천만 중에서 거기는 공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정신적 위대한 지도자를 그 나라에서 하나씩 둘씩 뽑아서 추려서 뽑는데 1000명을 뽑는데 그 1000명 중에 한국에서 나를 뽑았다고 거기서 캠프리 대학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당신은 이 1000명 뽑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당신을 뽑아놨으니 승낙을 하시오. 승낙이고 말고 당신에게 넣고 싶으면 넣지 뭘 승낙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1년 동맥이 관장이 돼서 1000명이 7월 13일 날 로스앤젤레스의 구하사 호텔에서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이 모여서 친목회를 열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거 일주일간이 거기 꼭 참여하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통지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거기를 꼭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 왜 하는 거니? 여러분, 지위가 어떻든지 또 그 무슨 경제가 어떻든지 그거 전혀 한탄하지 말고 자기 삶 위치에서 적든지 많든지 높든지 얕든지 그래서 충실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려고 하는 거기에 잘 길을 걸어서 가신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 한 7년 전에, 8년 됐습니다. 서울에 또 가는데 말이에요. 교통순경이 이렇게 모자끈을 이렇게 내린 교통순경 아니야. 아주 서울의 경통 다 풀렸고, 그냥, 한쪽에 가니까는, 처음 이렇게 미국 썼던 교통순경이 골짜기 요만한 좁은 그 길에서 인문차를 끌고선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잘 싸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그만 초록말에다가 싣고 간다. 그러니, 거기 서시라고 그러면 될 텐데 말이야. 그저 이 뺨 붙였는데 지금 이 길은 무슨 길인데 지금 누가 지나가신데 이러면, 죽을 때야, 안 되신다,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 난 그런 거 보고 그냥 안 가. 왜 때려? 너 뭘 했느냐, 이러면. 너 사람 뺨 때라고 세우는 줄 알아, 이러면. 저 사람도 국민생활을 낸 거야. 너, 돈, 국민생활 받아서 월급 받아 먹잖아, 이러면. 잘못됐으면 잘하라고 가르치고, 거기 섰다가, 대통령 지나가신 후에 나오라고 그러면 됐는데, 왜 뺨을 때려, 이러면. 나쁜 것 같아요. 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랬거든? 이 사람이, 선생님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날 몰라, 이러면. 경찰대학가 이러면 내가 계속 강의를 나갔어, 이러면. 법무부연수원에 이러면 3년 내가 댕기서 하면, 장관, 한국 장관 지금 내 강의 안 듣는 사람이 없어, 시험하고, 저 회관에서. 이래가, 그러십니까, 이래. 그래.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인분 누가 쳐? 응? 너 편성 안 가니? 장관도 편성해 가. 대통령도 편성해 가. 그럼 비닐 주머니 하나씩 저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 없이. 장관도 자기 대변 제가 싸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도 그 비닐 봉지에 싸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챈데 얼마나 공로자야? 그 사람 없이 그게 누가 할 테야? 이런 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저기 경찰이야. 경찰이라는 게 뭐야, 경찰이야? 남을 살피고 잘 가르치는 게 경찰이라는 글자야, 이러면. 남 따고 때리는 게 뭐 경찰이 이만한 놈. 그러니까 이 얼굴이 뻘개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 모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보세요. 응? 여러분 생각해보시라고 말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때.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대학교는 모조리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그 일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는 모두 졸업을 하고 식모설 그 사람에게 식모가 없으면 그 장관군에가 밥을 자기 손으로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 그래서 그 식모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 식모 2년 전에 하고서 나는 발길에 툭툭 차고 와서 이제 신문 나지 않았습니까? 식모를 빠따구를 붙이고 그래서 나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식모를 잘못하고
잘못된 생활로 모두 삐뚤어 나가니까 사회는 불안해.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십독하셔? 몰라요. 서로를 모르고 살아. 본인이 모르고 산다고 말이야.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대. 내가 한번 현충사 그 부근을 가니까 고등학생이 한 천여 명이 쭉 나오는데 50명씩 중간중간 선생이 끼어가지고 지도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다가 네 어디 갔다 오니? 네 현충사에 참배하고 옵니다. 그래 현충사에서 참배를 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 텐데 이순신 장군 지금 그 정신을 거기다가 담아놓은 데인데 동영상까지 해놓고 담아놓은 데인데 이순신 장군이 애국자시지? 공유 거린이 세상 떠날 때 글자 한문자로 8잘 남겨놓고 갔는데 그건 뭔지 아니? 몰라요. 이런 병신 같은 녀석 같으냐고. 그 선생이 50명씩 그 한가에서 나는데 당신이 애들 가르치고? 예. 여기 현충사에 대게 나오지? 예.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글자 8잘 남겨놓고 유훈을 남겨놓고 하는데 그건 뭐다? 글쎄요 모릅니다. 이것도 병신이야. 큰 병신 작은 병신을 남겨놨어. 동상에 대고 왜 가서 절만해? 절하는 건 그거 소용없는 거야. 허사야. 그를 생각하고 그게 그 정신과 사상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올라는 데서 여기 왔다 가는 게 중요해. 내가 가르쳐 줄까? 예. 말 잘 들어. 자, 생직 필사요. 복장해. 생직 필사요. 사직 필생이라. 네. 생직 필생이라는 말은 군인이 살라고 국민은 죽고 국민을 대신해서 가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이 국민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면 국민은 살고 그게 사직필생이야. 생직필사야. 군인이 저는 살라고 쫓겨서 후퇴나가면 백성은 죽어. 생직필사야. 간단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애국순생이 거기 떴다고 말이야. 나는 죽어도 국민을 살리겠다. 사직필생이요. 네. 네. 생직필사야. 내가 살려고 국민 죽는다고 말이야. 간단한 글자 8자야. 그걸 모르고 참배하고 나오는 수천 명 학생을 보는 선생도 마찬가지고 스님 말씀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제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진리가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은 어딜 지나갔는데 말이에요. 네. 부르고 다니는데, 네. 얼마 안 돼요. 네. 고등학교 학생복을 입은, 아닌데, 요 3학년짜리 배지 그대로 붙였어요. 그 다만에 있는데, 한 40대 먹었었는데, 에이, 저거라 아버지라고 또, 이러고 주먹을 휘둘러. 그 안에서 또 아버지니 뭐지, 저놈의 자식, 어떡하면 좋아. 아유, 저놈의 자식, 또 이러고 주먹지. 그 답만 아니면 서로 달라붙겠단 말이야. 나 그런 걸 그냥 안 봐요. 장살 딱 세워놓고, 얘야. 네. 저 안에 있는 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예. 네 아버지야? 예. 예. 너 이름이 뭐냐? 기철이에요. 김기철이에요. 예. 남북 통일되는 거 좋으냐? 그러면요. 왜? 서로 물물도 교환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한 같은 민족으로 서로 진합해서 한 형제자매가 돼서 화합해서 같이 살아야죠. 어떻게 굴번들이 하는데 한 3분 동안을 냈다 남북 통일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틀림없어. 예, 그래 꽃되길 바라니 문화교류도 오고 또 모두 전부 경제교류도 오고 한 형제자니까 화합해야 되고 그래. 근데
이놈아, 저기는 너희 아버지인데 부자 통일도 못해, 이 망한 놈아. 경제교육하에 한 상에다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이 망한 놈아. 그러니까, 얼굴이 뿔개서 말을 못해. 걔는 머리는 숙거든. 부자 통일도 못하는 부럽고 담 때문에 손 달라붙질 못하는데 주먹질을 하는데, 안쪽에서. 남북 통일되는 건 또 설명을 1분 동안 하니 말이야. 탄식할 일 아니야. 아는, 나오시오. 나와. 안 나오지 못해 나와서. 야, 아들이요? 네, 우리 자식이시다. 근데 왜 주먹질을 서로 해? 네, 죄송합니다. 이 자식을 이걸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금년에 시켰습니다. 대학교 안 보내준다고 이렇게 그냥 요새 그냥 막 불황을 떨고 이러니 이거 패길 수가 있으면 왜 남은 대학을 낙제했나 그래가 낙제도 안 했으면 1등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난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자식 나면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그러다 키를 찍어서 대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켰습니다. 대학교를 보내면 등록금 낼 게 있어야죠. 이 온막살이 집에 좀 팔아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 할 일 했어.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들, 지금 고등학교 졸업시켰으니? 얘야. 너 그 집에서 이제 어디 가서 직장 가서 뭐 심팔이라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도공사에 가서 자갈 춥든지 뭘 하는 거 좋지 않냐, 그대로. 내 아버지가 돈이 없다, 이구나. 넌 내가 갈 만큼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좋아서, 봐라, 저 손님도 그러신다, 응? 돈은 어떡하니? 돈이 없어. 이심 가르칠 때, 이러니까. 이놈 좀 봐. 아유, 돈이 없으면 차라리 낫지나 말지. 또 그래? 이게 최고 머리에 들던 생각이야. 이 아버지가 할 말이 그냥, 이미 말 마라, 나고 싶어, 나는 줄 알지. 할 수 없지, 나도 나왔다, 또. 이런 현실이니, 네. 그 집이 복이 갈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야, 천국. 행복하고 살길 다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행복의 근원을 잊어버렸으니, 인격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자, 이렇게 살다가, 네. 살다가, 총당에, 야, 최소 한번 일어서 봐. 응. 일어서 봐. 키 큰 사람 일어서 봐. 그렇지? 일어서 봐. 자세 바로 차렷. 언제까지 살겠어? 그렇지. 그럼 앞으로 뭐에 닥쳐오겠나? 뭐에 닥쳐올 텐데. 지금 밥 먹고 옷 입고 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 것 같아? 어휴, 죽음이야, 죽음.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야, 시방. 100년만짜리 인생이야. 여러분, 183이 다 알아두세요. 네.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올 게 없습니다. 네. 100년 한도 하고 100년만짜리 인생이야. 마지막 갈 때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앉아. 요가 가장 귀중한 거야. 이걸 어디가 배우겠습니까? 네. 1000년 산 사람이 없죠? 200년 산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132세대니까 그중 연로자라고 그럽니다. 네. 할머니인데. 자, 그도 있는 150년 못 살고 갈 것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갑니다. 이 만물 우리에게다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만물 거느리고 사용하라는 특권을 줘서 두 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가면서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 뭘 남겨놓냐? 자손에게 후배들에게 자기 업적을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겨놔야 인간다운 업적, 인격을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잘나빠진 땅 남겨줄 생각 말고, 잘나빠진 돈전대 남겨놓지 말고, 네, 집간이 남겨놓지 말고, 아니야. 산에 날아다니는 새가 유치원 졸업도 안 했어. 국민학교 졸업 안 했어. 얘네 국민학교 졸업은 다 어디 했지? 왜?
인간성, 인격을 남겨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 남겨놓고 하나를 가져가면 뭘 가져가니? 인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산 자기의 양력을 가지고 조물주 신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빙빙 옆으로 돌아가니 온도 다시 회환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망계란 말 잘못된 겁니다. 귀한 게야. 네. 거기에 조물주 신이 부를 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노릇을 잘했습니다. 나는 아들 노릇을 잘했습니다. 나는 남편 노릇을 잘했습니다. 나는 또 내 직장은 경호시에서 경호원으로 충실히 했습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의 소속이 돼서 국내를 잘했습니다. 후보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줬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밖에 가져갈 게 없어요. 일기장 하나밖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이 교육을 받고 인생의 인격을 그대로 잘 지켜서 내년하게 행복한 생활의 성공이요. 마지막 성공은 여러분이 지옥 가서 형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큰 품속에 가서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 신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꼭 소유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우리 동해물과 백성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산 애과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서 애과 일대를 생각하신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 민족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속한 길에 이강산 밝아온 빛나는 조국 용감스러운 농군들의 생활의 혁명 한 걸음 또 한 걸음 완성의 걸음 천만대 융성할 새로운 나라 거운설의 망치 소리 개척의 노래소리 우렁차게 들려온다 우리 삶이 들어간다 한줄 이어서 바다 온결에 일심단합 한데 뭉친 우리 혼으로 남북의 두 갈래도 다시 합쳐서 영원 무궁 우리 장래 양양한 앞뒤 검은설의 망치 소리 개척의 노래소리 우렁차게 들려온다 우리 삶에 들어간다 푸른 산 넓은 들호도 만들고 집집마다 살기 좋게 만들 대고장 이룩할 산업발전 허이 길들여 복지사회 향해 가는 농군 대열로 검은설의 망치 소리 개척의 노래소리 우렁차게 들려온다 우리 살림 늘어간다